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산골 마을에 살던 63살의 박정순입니다. 그동안 저는 평생 산나물 캐고 도토리 주우며 평범한 시골 안악으로 살다 남편 옆에 묻히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예부터 어른 말대로 나쁠 거 없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럼 제 인생에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는지 그 통쾌하면서도 거짓말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해 첩첩산중 작은 마을에서 30년 넘게 살아왔어요. 저희는 주로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고 봄에는 산나물, 가을에는 버섯을 채취해서 읍내 오일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가 제 앞가림 잘하니 큰돈은 못 벌어도 둘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죠. 그렇게 시아버님이 남겨주신 낡은 기와집에서 바지런히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4월 초였습니다. 장독대에 있는 김치독 안에 숨겨둔 비상금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늘 급할 때를 대비해서 빈 김치독 안에 비닐봉지로 잘 싼 현금을 넣어두곤 했거든요. 헌데 그 50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보, 혹시 김치독에서 돈 꺼냈어요? 무슨 돈? 난 모르는데. 남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깜빡하고 다른 데 뒀나 싶어서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5월이었습니다. 또 30만 원이 없어졌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전날 밤에 넣어둔 돈이 아침에 없어진 거니까요. 집에는 저와 남편밖에 없는데 산골에 도둑이 들었을 리는 없고 결국 남편이 가져간 게 분명했죠. 뭐에 쓰려고 몰래 돈을 가져가지? 하지만 의문은 곧 풀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읍내에서나 볼 법한 깔끔한 남방에 새 바지까지. 환갑 넘은 영감이 갑자기 멋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옷은 어디서 났어요? 이거 장에 나갔다가 싸길래 하나 샀지. 아무리 싸도 돈이 있어야 사죠. 요즘 감자값도 시원찮은데 이런 옷값에 쓸 돈이 어딨어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헛기침만 하곤 또 나가버렸어요. 평소엔 해 떨어지면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그맘땐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들어오곤 하더군요. 술 냄새도 나지 않는데 어디서 뭘 하다 오는지 그게 더 의심스러웠죠. 6월 들어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머리에 무스를 바르고 구두까지 새로 사서 신더라고요. 게다가 예전엔 아무리 땀투성이가 되어도 대충 등목만 하며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씻던 사람이 매일 샤워를 하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어요. 여보, 요즘 왜 이래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은 무슨. 나이 먹으니까 좀 깨끗이 하고 다니려고 그러지. 야, 안 그래도 노인네 냄새 날 텐데. 30년 동안 안 그러다 갑자기요? 하지만 남편은 또 모른 척 시침이 떼고 외출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여자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집 영감님은 요즘 왜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녀? 글쎄 말이야, 나도 영문은 모르겠어.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네요. 바람은 혼자 피워? 다 안 늙어 빠진 시커먼 영감탱이를 누가 좋아한다고. 이 나이에 바람은 무슨. 그런데 7월 중순의 어느 더운 여름날 남편이 또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딘가로 나가기에 그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읍내 가는 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저도 재빨리 뒤따라 올라탔죠.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들떠 보이는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지만 마누라도 못 알아볼 만큼 정신이 온통 딴 데가 있더라고요. 잠시 후 드디어 읍내에 도착한 남편은 익숙한 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전봇대와 가게 간판 뒤에 숨어가며 조심조심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원두 커피를 파는 카페였습니다. 카페? 평생 믹스 커피만 마시던 사람이? 저는 의아한 마음에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그 순간 같지도 않은 애가 떨어질 뻔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좋아 죽겠다는 듯 연신 웃고 있더라고요. 많이 먹어봐야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도시에서 온 듯 세련된 차림에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대며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으려 하자 여자가 수줍은 듯 손을 빼는 모습까지 보고 말았네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 인간이 진짜로 바람이 났네? 미쳤구나, 미쳤어. 왜 생전 안 하던 짓을 다 늙어서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자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매일같이 밭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일하고 어깨가 빠지도록 김치 담그며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아온 세월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고 바람난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헌데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온 남편에게서는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 냄새가요. 저는 애써 화를 참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네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그러다 막자 끊기면 어쩌려고? 면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면사무소는 6시면 문 닫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랑 막걸리 한잔 했지. 사람들 누구? 누가 읍내에서 당신이랑 술 마실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옆에 내가 왜 잠은 안 자고 피곤한 사람 붙들고 꼬치꼬치 개물어? 잠이나 자.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데 무슨 막걸리를 마셨다는 건지 어설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남편의 외출은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읍내에 나갔고 그때마다 돈을 몰래 가져갔죠. 그러다 제가 더는 김치독에 돈을 넣어두지 않자 다급했는지 멀쩡히 음식이 들어있는 쌀독, 된장독까지 마구 뒤지기 시작했죠. 그런 남편의 꼴을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아 당장 이렇게 소리치고 싶더군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 개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당장 그만둬.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네요. 하지만 정작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바람 피운 걸 들키면 남편이 득달같이 이혼하자고 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30년을 넘게 산 정이 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쌓여가는 배신감과 분노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나가는 남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미행을 시도했죠. 목적지는 역시나 그 카페였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이 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두꺼운 책으로 모자 쓴 얼굴을 가리고 재빨리 남편이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그러자 간드러지는 여자의 코맹맹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거야? 나도 이제 지친다. 미안해, 좀만 더 기다려줘. 집사람한테 정리하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벌써 몇 달째 같은 말만 하잖아. 곧이야 곧. 추석 지나고 애들 왔다 가면. 여자는 아버지 뻘인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고 남편은 여자에게 이혼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무리 무던한 성격의 저라도 도저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카페를 나와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읍내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 연세가 85세였지만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사실 만큼 여전히 정정하셨죠. 저는 집 안에 들어서며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할래요. 그리고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달려나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 있어? 태길이가 무슨 짓을 했길래? 그 물음에 저는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낱낱이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서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더는 못 참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 서류를 내던질 기세로 외쳤습니다. 환갑 넘어 바람이나 피우는 남편과 더는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암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친정엄마의 반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안 돼. 절대 이혼해주지 마라. 네 남편 놈 떼부자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제 말 들으셨잖아요. 그 영감탱이가 대낮부터 젊은 여자 손을 주무르면서 추잡해서 더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 들었어. 그래도 지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절대로 이혼해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85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엄마, 무슨 소리예요? 바람 피운 남편이랑 어떻게 더 살아요? 정순아, 네 시아버지가 남긴 그 산비탈 땅 알지? 갑자기 왜 그 얘기를 꺼내시나 싶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그 땅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돌투성이 산비탈이었어요. 농사도 안 되고 나무도 제대로 안 자라는 쓸모없는 땅이었죠. 그 돌밭이요? 그게 왜요? 너희 그 땅 안 팔고 갖고 있는 거 맞지? 당연하죠. 팔고 싶어도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세금만 축내는 땅인데. 모르는 소리. 거기 대규모 리조트랑 고급 호텔이 들어선다더라. 네? 리조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외진 산골에 무슨 리조트가 들어선다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는 진지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너네 먼 친척 조카 명수 알지? 네, 알죠. 면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걔가 며칠 전에 명절 인사 미리 한다고 여기 왔다가 전화 한 통 받더라고. 근데 내가 다 늙은 노인네니 뭐 조심할 게 있겠나 싶은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통화를 하더라. 통화요? 그래서요? 근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더란 말이지. 대기업에서 이 근처에 엄청 큰 호텔이랑 리조트인지 무슨 단지를 만든다는 거야. 부지도 거의 확정됐대. 근데 거기가 가만히 들어보니 바로 니네 산비탈 땅 그쪽을 말하는 것 같더라니까. 에이, 설마요. 그런 산속에 누가 호텔을 지어요? 아니, 골프장도 들어온다던데. 그럼 골프장은 외진 곳에 짓지. 어디 시내 한복판에 짓냐? 아니, 틀림없다니까 그러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 가까이 세금만 꼬박꼬박 내던 그 애물단지 땅에 리조트가 들어선다니 좀처럼 믿기지 않았죠. 거기가 전망 좋고 공기도 맑아서 그런 거 만들기 딱 좋은가 봐. 명서가 통화하는데 만약 진짜 성사되면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하더라. 그래봐야 푼돈이겠죠. 그동안 팔아버리고 그렇게 길을 썼는데 거기 팔아달라니까 부동산 사장도 웃던데요. 그런 땅 누가 사냐고. 그게 천운이었던 거다. 명수 얘기론 적어도 평당 7만 원은 받을 거래. 너희 그거 3만 평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럼 적어도 20억이 넘는 거야. 20억이요? 그래. 그 일대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일 것 같더라. 근데 나머지 땅 주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벌써 지주들한테 비밀리에 연락이 가는 모양이더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평생 물만 마시며 땅을 파도 1억도 못 모을 시골 여편네 팔자에 20억이라니. 그러니까 절대 지금 이혼하면 안 돼. 그 땅 아직 대길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네, 아버님 유산이니까 그 사람 명의죠. 봐라, 지금 이혼하면 그 땅도 재산 분할해야 해. 아니지? 내가 TV에서 보니까 유산으로 받은 건 재산 분할이 안 될 수도 있다더라. 그럼 그 큰 돈을 그 여우 같은 계집애하고 대길이가 갖는 거야. 그 꼴을 보면 억울해서 잠이 나오겠니?
엄마 말씀이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남편은 바람 피우고 보상받은 돈으로 젊은 여자를 호강시킨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참아. 모르는 척하고 참으면서 기회를 봐. 대길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그때 조건을 걸어라. 무슨 조건이요? 그 쓸모없는 땅을 네 이름으로 넘기라고 해. 어차피 그놈은 그 땅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안 준다고 하면요. 그냥 시아버지 유산이니 받고 싶다고 해. 너희 시아버지가 널 친딸처럼 예뻐했잖니. 대신 다른 건 필요 없다고 하면 아마 좋아서 난리일걸? 엄마의 말씀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알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정신 바짝 차릴게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외출하려 하면 잔소리도 하지 않고 새 옷을 입어도 모른 채 했죠. 여보, 읍내 다녀올게. 네, 조심히 다녀와요. 오늘도 술 마실 것 같으면 위험하게 밤에 다니지 말고 차라리 자고 와요. 밤길에 멧돼지라도 만나면 큰일이니까. 남편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절 쳐다봤습니다. 평소라면 잦은 외출에 잔소리했을 저인데 순순히 보내주니 의아했겠죠. 헌데 제가 그렇게 풀어주기 시작하자 태도가 아예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대놓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엔 외박을 밥 먹듯이 했어요. 출장 좀 다녀와야겠어. 출장이요?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출장? 그 농협에서 교육이 있어. 새로운 농사기술이랑 기계들을 설명해주고 시범 사용도 해준다네. 그래요? 잘 됐네요. 처음엔 그래도 거짓말에 고민한 티가 나더니 시간이 지나며 점점 거짓말도 대충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참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가르쳐주신 대로 때를 기다렸죠. 언젠가 감질나는 연애에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안달나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다 10월 초 드디어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 밤 11시 남편은 술을 한 잔 걸치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마 술 힘을 빌려 용기를 내려고 한 모양이었죠. 무슨 얘기요? 우리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는 속으로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갈라서다니요? 무슨 말이세요? 우리 그동안 오래 살았잖아. 이제 서로 마음도 다 식었고 추하게 늙어가면서 으르렁거리느니 각자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이 나이 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환갑 넘은 부부끼리 불꽃 튀는 집도 있어요? 예전이랑은 달라. 요즘 환갑 언저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잖아. 당신도 나하고만 지지고 볶고 살지 말고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아야지. 남편은 가증스럽게도 제 걱정을 하는 척 꿀값을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눈물을 짜볼 요량이었는데 말하다 보니 진짜 눈물이 나더군요. 남편을 위해 살았던 긴 세월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 서글펐던 것 같네요.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 난 이제 당신이랑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 서로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좋게 헤어집시다. 우리만 이런 게 아니야. 요즘에 황혼이혼이 대세라는 것도 몰라. 애들은 어떻게 봐요? 걔들이 어린애야. 이제 다 제 가정 꾸렸으니 각자 살기 바빠서 부모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남편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마 그 젊은 여자가 빨리 이혼하라고 재촉했겠죠. 도대체 그렇게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남편 같은 중늙은이랑 놀아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이미 제 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저도 정떨어진 남편과 헤어지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기만 하면 그뿐이었죠. 결국 한참을 눈물 콧물 짜는 연기를 하던 저는 한숨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정말? 정말 이혼해 주는 거야? 그래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평생 산 남편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그리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나 싫다는 사람 붙잡고 서로 힘들게 살겠어요? 좋아요, 갈라섭시다. 제 말에 남편은 좋아 죽겠다는 듯 눈을 빛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나 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내가 그 정도는 주장해도 되는 거죠? 조건? 무슨 조건? 한번 들어는 보고 결정을 해야지. 재산 분할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있으니 어차피 법원에 가도 똑같이 나누라고 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돈 달라는 거구만.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진 거라곤 몇 푼 안 되는 이 집이랑 밭 조금이 다잖아. 남편은 아예 그 쓸모없는 산비탈 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더군요. 아니요, 난 큰 욕심 없어요. 이 집 받아봐야 동네 창피해서 여기서 계속 살기도 그렇고 그냥 읍내 친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뭐. 그럼 뭐, 밭을 줘? 아니요, 난 이제 농사라면 지긋지긋해요. 차라리 시내 젊은 사람들 사는 아파트에서 파출부를 하든지 읍내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뭘 달라는 거야? 그거 말고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전 일부러 뜸을 들였습니다. 남편은 초조한 듯 다음 말을 기다렸죠. 아버님이 주신 땅 있잖아요. 저기 산비탈. 그거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니 그거나 줘요. 뭐? 그 돌밭을? 그걸 받아서 뭐하게?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꼭 뭘 해야 해요? 그거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죠? 그래도 당신이랑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게 아버님한테 사랑받는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거면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 평수만 넓지 누가 거저준다 해도 안 받는 땅인 거는 알고 하는 소리지. 알아요. 난 어차피 속사정 뻔한 당신하고 헤어지면서 한몫 챙길 기대 같은 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고요.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좋아.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는 거 알지? 그거 줄 테니 빨리 도장 찍는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대신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명의 이전도 같이 진행해줘요. 어차피 헤어질 거 질질 끌지 말고 내친 김에 다 끝내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바라던 바야. 그렇게 이혼과 명의 이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어 안달이 났는지 조금도 미루지 않고 다음날 바로 서류를 준비했더라고요. 그 일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그렇게 오매불망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지도 않고 서류 정리에 열을 올렸네요. 그러다 한 번은 두 사람이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죠. 그래, 걱정하지 마. 이제 곧 이 오빠도 자유의 몸이라고. 안 돼. 일 다 마무리될 때까진 조심해야지. 괜히 마누라 성질 건드려서 다 된 밥에 콧밥 들이면 안 되잖아. 그때까지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라고. 전 그런 남편이 얄미워 당장이라도 이혼을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돌밭을 차지하라던 친정엄마의 조언을 떠올리며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남편과 저는 남이 되었어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라는 관계가 고작 서류 몇 장으로 말끔하게 끝난다는 게 신기하더군요. 그렇게 쉽게 놓아버릴 수 있는 관계를 그동안 왜 그렇게 안달복달하며 놓지 못했는지 허무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 땅 문서 봐. 여기 당신 이름 보이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야. 우린 남남이 됐고 그 돌밭은 당신 땅이 됐고. 남편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살다가 혹시 기막힌 일이 있어도 너무 속 끓이지 말고 기운내고 살아요. 남편은 제 의미심장한 말을 듣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네요. 뭐? 그거 덕담인 거지? 알았어. 나도 그동안 고맙고 미안했어. 애들 통해서 종종 안부는 전하자고. 그렇게 30년 넘는 결혼 생활이 싱겁게 끝났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짐을 싸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들어간 절 보자 손을 꼭 잡아주며 말씀하셨죠. 잘했어. 어차피 늙으면 짐만 될 영감탱이 잘 떼어버렸다고 생각해라. 이제 넌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혼하고 일주일 만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의 인물이 친정에 찾아온 거예요. 바로 전 남편의 내연녀였죠. 안녕하세요. 박정순 씨 맞죠?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는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나타나 당당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전 당연히 여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네, 제가 박정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 삼비택 땅 다시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땅이라뇨? 최대기 씨한테 받은 그 땅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 땅이었는데 이혼하면서 당신이 가져갔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 두 사람 일인데 당신이 왜 나서는 거죠? 둘이 무슨 사이라도 되나요? 그러자 여자는 전혀 망설이는 기색도 없이 말했어요. 난 최대기 씨랑 재혼할 사이예요.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나하고 상의도 없이 그쪽한테 돌투성이 땅을 마음대로 넘긴 것 같네요. 솔직히 나도 두 사람 이혼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그런 쓸모없는 땅은 다시 돌려받고 대신 더 값나가는 집이랑 밭을 받으시라고 찾아온 거예요. 여자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절 생각하는 척 연기하더군요. 헌데 그런 말을 하는 여자의 눈빛이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여잔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혼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어쩐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한다 했더니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녔군요. 그럼 그쪽이 내 남편의 상관요? 전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여자의 처지를 일깨워줬죠. 너무 당당하게 저에게 눈을 치켜뜨며 말하는 걸 보니 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헌데 제 말을 들은 여자는 펄쩍 뛰며 성질을 부렸어요. 상간녀라니! 대길씨는 이제 엄연히 법적으로 혼자라고! 어디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이야 어쨌든 시작은 불륜 아닌가? 상황이 아무리 달라져도 나한테 당신은 남편 뺏어간 상간녀일 뿐이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내 생각해주는 거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괜히 지난 일 들쑤시지 말아요. 내가 어떤 땅을 받든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제 말에 여자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제가 그냥 멍청한 산골 여자라고 생각하며 우습게 여긴 것 같더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야무지게 나가자 계획이 어긋났는지 번들거리는 눈을 굴리며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인상을 풀고 한껏 부드러워진 음성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 땅이 대길씨 아버님의 유산이라고 들었어요. 대길씨가 빨리 이혼하고 싶은 욕심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요. 나 때문에 많은 걸 잃었는데 부모님 유산까지 잃어버리게 할 순 없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나 본데 집도 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어디 집뿐인가? 거기 밭도 다 아버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인간이 뭐 제대로 제 손으로 벌어서 모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유독 그 쓸모없는 땅에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그래도 대길씨는 그 땅에 애정이 많은 것 같으니 전 꼭 그 땅을 찾아줘야겠어요. 정 포기할 수 없으면 그 땅 나한테 파세요. 그 말을 듣고 전 확신했어요. 분명 여자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미안하지만 난 그럴 생각 없어요. 정말 이럴 거예요? 거긴 대길씨랑 아버지 추억이 있는 땅이라고 했다고요. 내가 그 땅 사서 대길씨한테 결혼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 말 들으니 더더욱 못 팔겠네요. 아무리 뻔뻔해도 당신 때문에 이혼한 전처한테 찾아와서 결혼 선물하도록 도와달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 말에 여자의 얼굴에 다급한 기색이 보였어요.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안 팝니다. 1억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거절하자 여자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아줌마, 좋게 합시다. 어차피 그 땅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잖아요. 그래도 안 팔아요. 그 땅에 대한 추억은 최대길 씨보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거든요. 제가 싱글거리며 속을 뒤집자 여자는 결국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엔 전 남편이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그 여자와 함께.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하자. 여보라니? 당신 예비 여보가 보고 있는데 날 그렇게 부르면 쓰나? 이제 그냥 박정순 씨라고 불러. 아이 그래 박정순 씨. 그 딱 말이야. 미안한데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나중에 딴 말하지 말라고 못 박은 건 최대길 당신이라고. 전 남편은 며칠 만에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초췌함이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상의도 없이 그 땅을 저에게 넘기고 이혼한 것 때문에 여자에게 엄청나게 시달림 당하는 것 같더군요. 아니 그게 다시 생각해보니 아버지 유산인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그 땅은 내가 갖고 있어야 나중에 아버지 뵐 면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아들 노릇은 해야죠. 나한테 그 땅 줄 땐 아버님 유산인 거 몰랐어? 어차피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네. 그러자 전 남편과 여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당신은 몰랐겠지만 내가 그 땅에 정이 많이 들었어. 어머 그래? 언제부터? 아니 언제부터긴 아버지가 주실 때부터였지. 근데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생각이 짧았던 거야. 미안한데 제발 내가 자식 노릇할 수 있게 그 땅 좀 돌려줘. 나중에 유산 받은 거 홀랑 위자료로 줘버렸다면 내가 저승에서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봐. 아 그건 괜찮아. 아버님이 나를 당신보다 더 아끼셨잖아. 다른 데 쓴 거 아니라 나 주셨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하지만 절대 땅은 돌려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죠. 그러자 똥줄이 탄 여자가 또 나섰습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땅을 우리한테 팔라니까요. 2억 드릴게요. 그런 돌밭을 누가 2억이나 줘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팔아요 빨리. 2억? 쓸모없다던 땅에 갑자기 2억을 준다고? 제가 놀란 표정으로 대묻자 남편이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래 당신도 놀랐지? 그 돈이면 장모님이랑 넓은 아파트로 이사가고 어디 상가에 식당도 차릴 수 있을 거야. 물론 난 빈털털이지만 이 사람이 날 위해서 그 정도까지 애를 쓴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하고 그 땅 팔아. 서로 더는 기운 빼지 말자고. 하지만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팔아. 그깟 2억으로 아버님의 사랑을 팔 순 없지. 3억! 여자가 또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안 된다니까. 안 팔아요. 아무리 돈을 줘도. 그쯤 되자 여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야 이 아줌마야. 원래 우리 걸 돌려달라는데 도대체 왜 이래? 이제 대길 씨랑 결혼하면 아버님 며느린 나야. 유산을 관리해도 아들이랑 내가 해야지. 생판 남이 된 당신이 왜 우리 아버님 유산을 차지해? 어쨌든 안 돼요. 이제 그만 돌아가요. 자꾸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히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그 여자가 집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우편물을 받아들고 황당한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네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명의 이전이 된 게 아니니 원상 회복하라는 내용 증명이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원상 회복이요? 네. 최대길 씨가 이혼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명의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에 정신과 약을 먹었다는 처방전을 첨부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신과는 무슨, 다 조작된 거예요. 그 인간 말짱했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안다라면서 직접 도장 찍었어요. 이쪽에서는 일단 합의를 보자고 할 것 같거든요. 합의라니, 말도 안 돼요. 저는 떳떳하니 소송까지 가도 겁낼 거 없어요.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여자가 다시 찾아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줌마, 소송까지 가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냥 깔끔하게 5억에 팔아요.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5억이란 돈을 어디서 만져보겠어? 5억? 이젠 5억까지 올리는 거야? 당신이 이러니 난 정말 절대로 그 땅을 팔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드는데. 소송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난 무서울 거 없는 사람이야. 근데
30년 넘게 같이 산 내가 알기론 최대길은 정신과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그 처방전이랑 진료 기록은 어디서 난 걸까? 정말 법원까지 가야 하면 그 진료 기록들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입술을 깨물며 전에 봤던 그 분한 표정을 짓더니 돌아갔네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에 이번엔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꽤 다급하게 들리더군요. 여보, 제발 나 좀 만나줘.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난 당신이랑 얼굴 맞대고 할 얘기 없는데? 미선이가, 아니 그 여자가 이상해. 내가 당신한테 그 땅 넘긴 거 알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더니 요즘엔 친정 오빠라는 남자가 찾아와서 그 땅 찾아오지 못하면 자기 동생 인생 망친 대가 톡톡히 치를 거라고 어찌나 무섭게 협박하는지. 미선이? 그 여자 이름이 미선이었구나. 그래서요? 그래서는 지금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이러다 정말 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생겼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부탁이야.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전 남편을 보니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부부로 산 정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러길래 바람을 피워도 사람을 좀 제대로 골랐어야지. 하긴 가정 있는 남자 꼬이는 여자가 멀쩡한 인간일 리가 있어? 도대체 그 땅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미선이가 매일 그 땅 얘기만 하는 통에 미치겠어. 예전에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만 하고 오라더니 정작 그 땅 주고 이혼했다니까 미친 거 아니냐고 난리야. 글쎄요, 나 같은 시골 여편네가 그런 걸 알겠어요? 여보,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사죄하면서 살 테니 제발 나 좀 도와줘. 미선이가 5억 준다고 했다며. 우리 그 땅 그냥 미선이한테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애들 있는 서울로 이사가서 삽시다. 어차피 애들은 우리 아직 도장 찍은 것도 모르잖아. 나 이제 정말 그 여자 끔찍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한테 그 여자가 끔찍하면 나한테 당신은 그 1000배 만배 끔찍한 인간이야. 이제 나한테도 그 땅에서도 미련 버리고 당신이 선택한 인생 알아서 살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전 남편이 어찌나 한심한지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조강지쳐 버리더니 이제 와서 구해달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라는 꼴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TV를 켜자 지역 뉴스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파를 타고 있었어요. 한 기업에서 인근 지역에 초대형 리조트 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전 화면에 나온 조감도만 뚫어지게 바라봤네요. 그 중심부, 가장 좋은 위치에 제 땅이 있었어요. 엄마, 진짜네요? 진짜? 그래 이제 됐다. 그날부터 제 핸드폰엔 불이 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고 땅을 사겠다고 접촉해오는 회사 담당자와도 만날 약속을 했죠. 어차피 그 중에 피하고 싶은 전화도 있었어요. 바로 전 남편과 그 상간녀의 전화였네요. 저는 피하다 지쳐서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그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 땅이... 전 남편은 울먹이는 것 같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땅에 리조트가 들어온다네요. 여보, 정말 잘했어. 그땐 그 땅 미선이한테도 안 넘긴 게 얼마나 다행이야. 장하다 정말. 당신이 우리 땅 지킨 거야. 우리 땅이라니? 어딜 어영부영 선을 넘으려고 해요? 이제 그 땅은 엄연히 내 땅이지. 당신이 그 땅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 땅이래? 여보, 제발 이러지 마. 그 땅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거잖아. 당연히 땅 팔아서 번 돈은 나랑 우리 애들을 위해서 써야지. 솔직히 난 우리가 헤어졌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로 30년 넘게 지킨 우리 인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나? 그리고 우리한테는 애들이 있잖아. 우리 그 돈으로 이제 여생 편하게 보내면서 손주들 원 없이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며 삽시다. 씨알도 안 먹힐 소리 집어치워. 어디 애들이랑 손주를 그 입에 올려? 당신이 젊은 여자한테 미쳐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땐 애들 생각 눈곱만큼이라도 했어?
난 그래도 전화통에 불나게 바쁘니까 자꾸 쓸데없는 전화하지 말아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번엔 또 미선이라는 여자가 전화해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아줌마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다 늙어빠진 남편 미련 없이 버리고 그 땅 차지한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금 나랑 장난해? 이 동네가 다 들썩들썩하는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 난리야? 그거 최대길 땅이었잖아!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우리? 당신들 아직도 안 헤어진 거야? 그 인간은 나한테 전화해서 당신이 괴롭혀서 죽겠다고 하던데? 나랑 합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더라고. 근데 아직 헤어진 게 아니었나 보네? 당신 두고 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왜? 당신이 다 늙은 내 남편한테 접근한 게 그 땅 때문일 텐데 그걸 내가 차지했으니 속 터지고 피눈물 나지? 뭐라고?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볼품없는 내 남편 꼬연에 이혼시키고 그 땅 차지하고 싶었는데 정작 내 남편이 나한테 땅 주고 이혼했다고 하니 미칠 노릇이었겠지. 그래서 헐값에 팔아도 아무도 안 산다던 그 땅을 5억이나 준다고 난리였던 거잖아. 세상이 그렇게 다 당신 마음대로 굴러갈 줄 알았어? 내가 이대로 그냥 그 땅 빼앗길 것 같아? 뺏기긴 뭘 뺏겨? 그 땅은 원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내 거였어. 당신도 괜히 남이 가진 거 탐내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아. 그래야 나 같은 대박을 잡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란듯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리조트 개발 사업팀의 직원을 만나 본격적으로 개발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은, 그러더니 직원이 서류를 펼쳐 저에게 내밀었어요. 헌데 거기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50억 원입니다. 50억이요? 그 말을 듣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엄마와 예상했던 금액의 배도 넘는 돈이었어요. 금액이 너무 상상 이상이라 현실적으로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 소식 다 들었어. 50억이라니. 그 돈이면 우리 애들한테 집도 하나씩 사주고 장모님이랑 최고급 실버타운에도 들어갈 수 있어. 여보, 정순아, 제발 날 버리지 마. 부탁이야. 소문으로 보상액을 들은 전 남편이 찾아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상간녀가 독하게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빨리 그 땅 돌려받아. 제발 그만 좀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전 남편이 갑자기 여자에게 소리를 치더군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쪽박치게 됐는데 여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는 거야? 뭐? 두 눈 멀쩡하게 뜨고 50억 날린 주제에 지금 어디다 큰 소리야? 그러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너야말로 이러려고 나 이혼까지 시켰냐? 내가 이 나이에 어린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모른 척하고 이혼했는데 친정오빠 시켜서 협박이나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처음부터 그 땅 노리고 나한테 접근한 거지? 그걸 이제 알았어? 당연한 걸 왜 물어? 작년 겨울에 그 대기업 직원들이 상무라는 사람 데리고 이 동네 왔다가 날이 춥다고 우리 카페 들어왔었어. 그때 자기들끼리 리조트 개발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걸 얼핏 들었지. 그래서 내가 그쪽에 땅 가진 사람들 다 찾아본 거야. 솔직히 한 번씩은 다 찔러봤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 근데 당신만 덜컥 나 좋다고 정신이 나간 거지. 뭐야? 여자의 말에 전 남편의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나 좋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당연하지. 당신 같은 노인이랑 내가 미쳤다고 연애를 해? 그리고 이제와 말이지만 그 남자 우리 오빠 아니야. 내 남자친구라고. 이 멍청한 영감탱이야. 결혼 선물로 그 땅 달라고 하고 명의 받으면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당신이 멍청한 짓 해서 다 망쳐버린 거라고. 그러더니 여자가 현관문을 발길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당장 나와, 이 여우 같은 할망구야. 내가 그동안 이 노인네한테 공들인 게 얼만데 눈앞에서 내 돈을 뺏어가? 당신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하지만 전 반응하지 않았고 문 밖에서는 여전히 흥분한 여자가 소리치고 있었죠.
헌데 이상하게 전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가 갑자기 기겁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어머나, 이 노인네가 왜 이래? 설마 죽은 거야? 아니, 왜 하필 내 앞에서 이래? 내가 땅도 뺏기고 당신 장례까지 치러줘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그 말에 제가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여자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전 남편의 뺨을 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잃은 전 남편은 미동도 없었죠. 저는 놀라서 얼른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대원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하고 서둘러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듯 정신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 들은 소식은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편마비를 겪게 됐다는 소식이었네요. 놀란 자식들이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던 자식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겪은 일을 알고 함께 분노해줬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의 상간녀를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결혼을 빌미로 한 가정을 파탄내고 남편에게 돈을 뜯어간 정황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 남은 집과 밭을 진즉에 팔아치우게 만든 여자가 그 돈으로 옆 도시에 오피스텔을 마련해 자기 애인과 동거하고 있었더군요. 애초에 여자가 땅 산다고 제시한 돈도 다 허황된 것이었어요. 그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거고 나이만 먹었지 땡전 한 푼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돈이라는 말을 믿은 모양이었어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동안 찜질방을 전전하며 살았답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결국 여자는 꽃뱀짓을 한 대가로 죗값을 치르게 됐고 전 남편은 나이 70도 한데 다리를 질질 끌며 마음대로 제 몸을 건사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입소한 지도 벌써 3년이 됐죠. 언젠가 아들이 놀러와서 요양원에 있는 전 남편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전 그 사진을 보고 3년 전보다 훨씬 늙어버린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에 돈방석에 앉은 저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읍내에 있는 허름한 건물들을 몇 개 사들여 리모델링해 되팔거나 임대 놓는 사업을 하고 있죠. 이 일 역시 사업 수완이 좋은 저희 친정엄마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이랍니다. 연세가 90을 바라보고 있지만 엄마는 여전히 은빛 청춘을 뽐내며 정정하게 살고 계시네요. 이제 산골에서 푼돈에 벌벌 떨며 살지 않아도 되는 딸을 보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요. 요즘 너 사장님 소리 듣는 거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웃음이 나. 대길이 그 못된 인간한테 구박당하며 이혼하겠다고 울 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구나. 아 참, 집 공사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가서 마무리 공사하는 거 보고 오기로 했어요. 저는 최근에 동네 인근에 너른 땅을 사서 친정엄마와 함께 지낼 전원주택을 짓고 있어요. 자식과 손주들이 마당에서 고기도 굽고 뛰어놀기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결심한 일이죠. 물론 사람이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주는 달콤함은 참 달디 단 것 같네요. 무엇보다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2막, 아니 3막이 화려하게 문을 열었네요. 쓸모없는 돌밭인 줄 알았던 땅이 저에게 이런 호사를 안겨줄 줄 살아보지 않고선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 인생은 정말 재미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이런 놀라운 인생의 대반전이 찾아오길 기도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